안녕하세요. 메이드 바이 닥터의 김선미 팀장입니다. 오늘 주제가 너무 쇼킹하죠? 돌가루가 싫다고? 그럼 석유를 바를래? 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자, 선크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이라고 하는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리적 차단제가 있고요. 그리고 화학적 차단제가 있습니다. 물리적 차단제의 주 원료는 바로 광물질이기 때문에 돌가루라고 제가 표현을 해봤고요. 화학적 차단제의 주 원료는 석유 계열이기 때문에 석유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끝까지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자외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외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에게 또 주는 피해가 있죠. 먼저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 자외선 A, B, 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파장의 길이가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짧은 자외선 C는 지구상에 도달하지는 못해요. 오존층에서 사라지는데 이 자외선 C는 만약에 지구상에 도달한다면 염색체 변이가 일어나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위험한 자외선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자외선 B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름철에 신나게 해변에서 놀고 나면 얼굴이 발갛게 있거나 아니면은 화상을 입는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바로 이렇게 일광화상과 피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자외선이 바로 B 자외선입니다. SPF 숫자로 흔히 표기를 하죠. 그래서 뒤에 숫자가 나오는데 SPF 다음 나오는 이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A는 생활 자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늘 우리를 따라다니는 한마디로 저기 유리창이 있는데요. 이 유리창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외선 A예요. 왜냐하면 파장이 제일 길거든요. 우리 피부에 닿았을 때도 표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늘 자외선 차단을 생활화하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노화를 주도하기 때문에 피부 색소 침착이나 탄력 저하 그리고 주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PA 플러스로 표기를 하는데요. 뒤에 플러스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 지수를 알 수 있습니다. 화학적 차단제와 물리적 차단제의 그 기전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화학적 차단제는 자외선을 일단 피부 속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흡수해서 화학 성분을 통해서 열로 전환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피부 바깥으로 발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리적 차단제는 피부에 아예 물리적인 보호막을 형성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와도 피부에 닿지 못하고 이 보호막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성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화학적 차단제의 대표적인 성분 두 가지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에틸렉실메톡시신나메이트와 옥시벤존인데요. 이 두 가지는 화학적 차단제인 만큼 석유 계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화학 성분들이 입자가 너무 작은데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피부에 흡수되었을 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배합 한도를 제한해 두었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죠. 0.5에서 7.5를 넘지 못한다라고 제한을 해 두었고요. 그러면 이러한 화학 물질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 좋지 않을까? 바로 환경 호르몬으로서 작용한다는 거죠.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피부를 통해서 경피를 통해서 흡수되었을 때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남성의 여성화를 주도하고 그리고 남자의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여성에게 들어와서는 어떻게 바로 여성암을 유도하는 그런 환경 호르몬 교란 물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이 물질이 소변이나 혈액 모유에서도 검출될 만큼 잘 스며든다라는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성분이고요. 특히 옥시벤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피해야 될 20가지 성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악명 높은 물질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피부에 발랐을 때는 염증에서부터 시작해서 유전자 변형, 심각하게는 이게 발암이 되기도 하죠. 암을 유발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오른편에 EWG 스킨딥 등급이라는 거 보이시죠?
자, 이 EWG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소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친환경 단체의 소비자들인데 이들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제품들 그리고 그 성분들을 다 분석을 한 거예요. 해서 우리 피부 속으로 흡수되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놨어요. 1등급부터 10등급까지인데 보시다시피 1, 2등급은 괜찮다, 좋다. 그 다음에 3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노란색 불이잖아요. 노란색 불의 신호등처럼 주의를 요한다. 그 다음에 빨간색 7등급부터 10등급까지는 위험하니 조심하라. 물론 뒤로 갈수록 더 안 좋은 거겠죠. 10까지 갈수록. 자, 그러면 이 화학적 차단제는 색깔이 딱 보이시죠? 5등급 노란색, 8등급 빨간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한두 번도 아니고 꾸준히 평생을 바른다고 생각하셨을 때 조심해야 되는 성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잖아요. 산호섬으로 유명한데 몇 년 전부터 산호들이 하얗게 말라 죽어가고 그리고 기형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수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물놀이를 하고 그리고는 씻겨 들어가서 이 산호초에다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하와이 당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 자외선 차단제 중에서도 합성 성분이 들어가 있는, 우리가 왜 자외선 차단제 두 가지겠다 했잖아요. 화학적, 물리적. 물리적이 아닌 화학적 차단제를 판매금지법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와이에 만약에 놀러갈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화학적 차단제가 아닌 물리적 차단제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마다 흘러 들어가는 게 여기 써 있죠. 14,000톤씩 산호초에 흘러 들어가서 이런 현상이 생긴다 하는 게 있잖아요.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바닷물로 방류시키는 것과 내 몸에 평생토록 쌓이는 것과 사실은 어느 게 더 나쁘다고 얘기하기가 힘들죠. 실제로 우리가 쓰는 게 선크림만 있으면 괜찮은데 많은 화장품에 들어있는 합성 성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피부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경우에 우리 몸에 끼치는 폐해도 참 심각하다라는 경각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차단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가 아까 광물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돌가루라고 표현한. 자, 그런데 이 광물 중에서도 우리 몸에 이로운 것들, 유용하게 쓰이는 것들은 우리는 미네랄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이 물리적 차단제에 사용되고 있는 것은 미네랄 가운데에서도 무기 미네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무기자차라고 하죠. 미네랄은 우리가 몸속으로 받아들여서 몸 안에서 효소처럼 작용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우리가 화장품 같은 거 피부에 바르고 아니면은 일상생활의 도료나 이런 아니면 약 같은 걸로 그죠 사용하는 그런 미네랄의 형태들이 있는데 무기 미네랄은 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흡수되지는 않고 피부에 바르거나 주변 환경을 조성하거나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토양, 물, 공기 등에 자연적으로 녹아있는 형태. 그리고 유기 미네랄은 이제 식물들이 이 미네랄을 먹어서 활성화를 시킨 거예요. 이온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었을 때 몸속에서 그 영양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무기자차는 바로 물리적 차단제는 무기 미네랄을 쓴다라는 것. 대표적인 성분 두 가지가 있네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아주 유명한 아이들이죠. 대부분의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물리적 차단제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는 광물 성분이고요. 미네랄 성분이요. 그리고 도료나 식품, 의약품, 또 메이크업,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기들 쓰는 기저귀 발진 크림 이런 데도 많이 쓰일 만큼 퍼스널 케어에도 주로 쓰이는 그러한 성분들입니다. 그만큼 안정성을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안정성을 인정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색깔이 어때요? 노란색이죠. 이거 왜 그럴까? 근데 또 안에 들어있는 숫자는 1에서 3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에서부터 2는 어때요? 초록 등급이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3등급을 끼고 있으면서 노란불이 되어 있죠.
이유인즉슨 여기에 친절하게 영어로 다 적어놨는 걸 제가 해석을 해놨어요. 이 성분의 점수는 호흡 관련 문제로 인해 흡입 가능한 제품, 예를 들어 스프레이 분말에 사용될 경우 더 높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는 무기자차라 그랬잖아요. 무기 미네랄들은 먹을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걸 가루 형태로 하게 되면 호흡기를 통해서 넘어가요. 그러면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실제로 먹는 것은 아니지만 몸속으로 들어갔을 때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스프레이나 분말 형태가 아닌 피부에 발랐을 경우에는 1에서 2등급이 가능하지만 바로 이 분말 형태 때문에 3등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어때요? 시중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뿌리는 자외선 차단제 유행했었잖아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충분히 안전하지만 그 사용상의 유의를 요하기 위해서 3등급에 걸쳐져서 노란불을 받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 물리적 차단제와 화학적 차단제의 유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화학적 차단제는 그 유래가 벤젠이라고 해요. 벤젠. 우리 땅에서 원유를 채취를 하잖아요. 퍼올리면 거기에서 석유랑 가스를 분리하고 난 다음에 남는 찌꺼기가 뭔가요? 끈적끈적한 콜타르. 도로 포장에 쓰는 거. 그쵸? 이 콜타르를 증류하여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벤젠이에요. 이 벤젠에서 화학적 차단제의 원료인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러한 성분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반면 무기 차단제는, 물리적 차단제는 자, 어떻게 유리가 되느냐 하면 광물, 순수 광물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연이나 티타늄 같은. 그래서 의료용 연고나 화장품, 식품, 그리고 아기용품에 쓴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의 각각의 문제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기차단제는 열감에 의한 피부 자극이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일단 피부에 자외선을 흡수시켜서 이것을 표피층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열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배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내 피부는 뜨겁게 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더워서 여름에 너무 싫다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바로 이러한 걸 이렇게 좀 더 민감하게 느끼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화학 성분에 대한 알러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이건 제 경험담인데요. 제가 아까워서 잘 모르고 샀던 제품들이 있는데 아까워서 팔에다 발랐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자세히 보고 나니까 제가 알았던 것이 이것은 물리적과 화학적 차단제를 병행하고 있는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발랐더니 처음에는 약간 뽀샤시해져서 저는 물리적 차단제인 줄 알았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하고 제가 뒷면을 살펴봤더니 둘 같이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 피부가 토돌토돌해지고 가려워서 한 일주일에서 열흘간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화학 성분에 대해서 알러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에도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리고 그 성분이 호르몬 결합 물질이라는 거, 심각하게는 암도 유발한다는 거 아까 말씀 충분히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제품들은 피부에 바르고 난 다음에 바로 햇볕에 나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일단 내 표피층까지는 스며들어야지만 자외선을 받아들여서 안에서 화학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 스며드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대략 한 30분 정도 지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출 전 바르시고 30분 있다가 나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무기 차단제, 물리적 차단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백탁 현상이죠. 근데 요새 토너 크림 유행하잖아요. 토너 크림 대신 쓰시게 되면은요, 자외선 차단 효과까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똑똑하신 분들, 그죠? 현명하신 분들은 이 자외선 차단제, 무기자차 자외선 차단제를 피부에다가 토너 크림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피부 좀 좋으신 분들은 화장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광물 알러지 발생 우려가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과거의 이야기이긴 해요. 왜냐하면 드물게 있는 광물 알러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도 실제로 이제 드물기도 하지만 지금은 자외선 차단제가 단순하게 자외선만 차단하지는 않거든요. 안에다가 피부 보습 크림, 보습 기능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진정
기능이라든지 미백 기능까지도 넣어놓기 때문에 피부 보호도 같이 하면서 자외선 차단을 하기 때문에 광물 알러지를 크게 안 느끼실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많습니다. 두 가지 제품의 두 가지 성분들의 장점을 한번 볼게요. 일단 화학적 차단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물리적 차단제의 단점으로 꼽을 수 있는 백탁 현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모든 합성 원료들이 장점이 그거잖아요. 쉽게 대량 생산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차단제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톤업 효과로 쓰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용 직후부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내 피부에다 차단막 만드는 거기 때문에 차단막 바르고 바로 나가시면 되죠. 그리고 자연 유래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 자극이 상대적으로 훨씬 덜하다라는 것 장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메이드 바이 닥터의 MBD 바이오 콜라겐 데일리 선크림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저희의 바이오 콜라겐 제품이 대부분 그렇듯이 마이크로바이옴 기술과 바이오 콜라겐 기술을 같이 쓰고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은 우리 피부에 있는 미생물군을 더 활성화시켜주는 그러한 기술력이고요. 그리고 바이오 콜라겐은 콜라겐의 우수한 기능을 피부에 썼을 때 자극 없이, 알러지 반응 없이, 그래서 내 피부를 더 촉촉하게, 그리고 생리 활성을 더 원활하게 해주는 그러한 최상의 원료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력, 바이오 콜라겐 기술력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서 아주 내 피부에 좋은 성분들을 더 삽입시키고, 그리고 내 피부에 그 기능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품들입니다. 자, SPF 50을 갖고 있어요. 자외선 차단 B를 50이라는 숫자로 하고 있는데 SPF 1이 15분 정도의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면 50이면은 대략 어때요? 12시간 이상 지속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PA, 자외선 A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4개를 가지고 있죠. 이 자외선 A 차단하는 것은 플러스 4개가 가장 큰 수치예요. 그러니까 생활 자외선, 늘 내 피부에 이렇게 위해를 가하고 있는 이 생활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차단시킬 수가 있고요. 미백 기능, 주름 개선 기능 이렇게 해서 총 3가지의 3중 기능성을 가진 제품이에요. 자, 근데 이 제품이 아무리 어떤 차단 기능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워질 경우에 여름에는 땀도 흘리고 그죠? 특히나 물놀이를 한다든가 내 피부 자체의 어떤 분비물 때문에 이렇게 닦여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덧바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덧바를 때의 중요한 점, 그 제품이 어떤 질감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 얼마나 매끄럽게 잘 발리느냐, 밀리지 않느냐, 그죠? 그리고 피부에 잘 얹혀지느냐의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러한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력, 바이오 콜라겐 기술력이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밀림 현상 없고요. 밀착감이 굉장히 빨라요. 영양물질 가득 넣어놨기 때문에 보습감, 그 다음에 굉장히 매끌매끌한 느낌, 그리고 천연 미네랄 성분 당연히 쓰고 있고요. 피부 저자극 테스트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성 때문에 아기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나는 피부가 민감해 하시는 분들도 쓰셨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가 바로 무기자차의 안전함도 있지만 바로 바이오 콜라겐의 기술력 때문에 피부를 보호하고 진정시키는 기능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MBD 바이오 콜라겐 제품들은 100% 자연유래 원료를 쓰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스킨딥 등급에서는 한 가지 빼고는 다 그린 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외선 차단제 파운데이션에 들어가는 그 성분 말씀드렸죠.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왜냐? 가루로 썼을 때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란 등급에 걸쳐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는 다 그린 등급이에요. 자, 그리고 국내 유명한 사이트 있죠? 화해라고 하는 거기에서 사이트에서 유해 성분 20가지를 지정했는데 저희 제품에는 단 한 가지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유발 성분을 식약처에서 고시하고 있는 게 있죠. 25가지 이 알러지 유발 성분조차도 단 한 가지도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안전한 물리적 방어를 채택하면서 그리고 내 피부를 보호해주고 회복시켜주고 개선까지 시켜주는 이러한 MBD 바이오 콜라겐 데일리 선크림을 사용하시고 올여름 태양 앞에서 당당하게 신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